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녹색병원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가누기조차 힘든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고,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박찬대, 서은숙 최고위원 등 여러 명이 무거운 마음으로 배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도착한 이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묵묵히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악랄하고 무도한 윤석열 검찰 정권에 분노감이 치밉니다. 이재명 대표를 배웅한 이후 정청래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녹색병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팡이를 짚고 걷는데도 걸음을 떼기조차 힘들었다. 잘 다녀오십시오. 잘 될 겁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고, 아무 말씀 못하시고 처연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치료받으시길 이라는 글로 기각이 되고 다시 병원에 돌아오셔서 회복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열린 영장 심사를 준비한 검찰, 4시간가량의 분량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가 그렇게 많다더니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아주 대하소설을 쓸 모양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은 오히려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압박 또는 회유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또 현직 제1야당 대표의 신분이자 앞서 출석이 요구된 수사 재판에 성실히 응해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언급을 하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법조계에서는 역대 가장 긴 영장 심사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기본 양심과 법리에 의한 정상적인 판단을 해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검찰이 4시간 간략의 PPT를 준비했다고 하자 추미애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나? 우선 도주 우려는 없기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소명하기 위해 무려 PPT 500장을 준비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검찰이 500장 PPT 분량의 방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면 차후 인멸할 증거가 뭐가 남아있겠는가? 또 인멸 시도를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만약 물적 증거가 없어서 정황 증거나 인적 증거로 장황하게 500장의 PPT를 채웠다면 이는 법정에서 대등하게 다퉈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없는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 속단하는 검찰의 모순을 말하는 거 아닌가?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소명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한동훈이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을 감안한다면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장황하게 늘여놓는 것이 많다라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증거가 없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자, 추미애 전 장관의 말처럼 법정에서 다툴 문제를 영장 심사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지요. 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그저 간절히 고대합니다. 자, 한편 오늘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일요일 후보 마감 시한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후보 등록을 마쳤던 우원식 의원이었는데, 갑자기 선거 당일인 오늘 아침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이 위기다. 위기 상황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개혁과 통합을 동시에 이뤄갈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님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다. 원내대표 선출이 경선을 통한 대결이 아닌 선출 자체가 당의 단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바람을 저 또한 깊이 공감을 했기에 이미 원내대표를 했던 사람으로 고민 끝에 책임감으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기의 순간 어렵게 당대표를 중심으로 모인 단합의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노력을 했으나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저는 여전히 당의 단합을 위해 경선이 아닌 단일 후보 방식으로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한다. 제가 내려놓는 것이 그 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당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후보 단일화를 통한 개혁과 통합의 길을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이재명 대표에게 가결표를 던지며 당 대표를 배신하고 당을 위기에 몰아넣은 이 수박개들이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홍익표 의원을 밀 것이 자명한데 본인까지 나서서 김민석 의원과 표를 나누게 되면 결국 홍익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내가 포기할 테니 김민석 의원에게 표를 몰아달라. 그래야 저들도 징계할 수 있고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의원식 의원의 결단이 의총에서 잘 반영이 돼서 김민석 의원이 선출이 되어야 할 텐데 이 136명의 부결표에도 수박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낙연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었던 홍익표가 선출이 되면 당내 혼란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총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선출이 되던 이 가결을 표명한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홍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응답센터에는 이들을 징계해달라는 청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만여 명의 당원들이 청원에 동의를 해 주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란에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민은 민주당이 가부결을 색출하는 것은 공산당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었는데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나 당 대표를 팔아먹는 놈은 공산당이 됐든 뭐가 됐든 처단하는 것이 구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편 오늘 제75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부동시로 군면제를 받은 윤석열이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에 우리 군은 실질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한반도가 이미 초토화 상태가 될 텐데 무슨 압도적 대응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겠다고 초딩만도 못한 얘기를 떠들어대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걱정 없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저렇게 입만 열면 헛소리만 내뱉으며 상대를 자극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가 계속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겁니다. 속히 정권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